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가상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버나 데스크탑 등 가상화 환경을 구축해서 많이 사용들을 하죠. 버추얼라이제이션은 컴퓨터나 컴퓨터의 리소스를 추상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물리적인 환경을 가상의 논리적 환경으로 구축하여 여러 개의 저장 장치를 하나의 리소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여러 대의 서버를 하나의 단일 서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를 여러 대의 서버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지요. 여러분들도 지금 기존의 환경에 리눅스 가상 머신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플랫폼 가상화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가상 머신으로 구축해서 사용합니다. 1960년대에 IBM 시스템에서 가상 머신이 처음 등장했고, 서버 가상화, 슈도 머신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단순한 가상 머신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뜻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많이 보편화되고 활용되고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자원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많은 시스템 서비스 구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기반 기술로 가상화 기술이 있습니다. 특히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서버 가상화 기술은 물리적 서버 위에 호스트 OS를 설치하고 가상 서버를 구축합니다. 풀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방식은 물리적인 서버에 CPU와 디스크 자원들과 직접 통신을 하면서 가상 서버의 운영체제를 위한 기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이퍼바이저는 각각의 가상 서버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자원을 분리시켜주고, 여러 게스트 OS를 기반으로 여러 게스트 서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리눅스, 윈도우즈 등 다양한 OS를 설치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체제 레벨의 가상화는 가상화 기능이 호스트 O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게스트 서버는 반드시 동일한 OS로 구동되어야만 합니다. 운영체제 레벨 가상화는 운영체제 커널이 하나의 공간 인스턴스가 아닌 여러 개의 독립된 사용자 공간 인스턴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서버 가상화 방식입니다. 종종 컨테이너라고 하기도 하죠. 사실 가상화 기반의 시스템은 CPU 작업이 많은, 물리적으로 연산이 많을 때 효율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가상 서버를 동시에 구동하는 경우에 성능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많은 가상 머신을 하나의 서버에 구동시키는 경우에는 중복된 자원 사용으로 심각한 성능 저하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필수적인 자원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를 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기술의 기반은 LXC라고 부르는 리눅스 컨테이너 기술로 리눅스 커널을 독립적인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API를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API를 잘 활용해서 만든 것이 다커입니다. 다커는 리눅스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안에 배치시키는 일을 자동화해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리눅스에서 운영체제 레벨의 가상화, 추상화 기능과 자동화 계층을 제공해줍니다.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는 기존 가상머신 환경에 비해서 컨테이너 엔진을 통해서 각 응용단은 OS의 자원을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게스트 OS가 없기 때문에 용량도 매우 가볍죠. 즉 컨테이너는 하나의 운영 체제에서 수행되는 프로세스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독립적인 자원 환경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커를 설치하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커를 설치하기 전에 우분투를 업데이트 해주고 다커를 설치합니다. 만약 이전 버전의 다커가 설치되어 있다면 제거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다커 인포 커맨드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레지스트리 주소는 다커 허브의 이름입니다. 다커 허브는 가상화된 이미지들이 저장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커 이미지 커맨드를 사용하면 현재 다커 데몬에서 사용 가능한 이미지 목록을 출력해 줍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커는 다커 허브를 통해서 공용 도커 이미지 저장소를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는 이미 다양한 이미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다커 허브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리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헬로 월드라는 이미 생성된 이미지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헬로 월드 이미지를 실행하면 로컬에서 이미지를 찾을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이후 원격 저장소의 도커 허브에서 헬로 월드 도커 이미지를 가져와서 로컬 저장소에 저장해 줍니다. run 커맨드는 로컬 저장소에 해당 이미지가 없으면 원격 저장소에서 찾아서 풀 명령을 먼저 실행해 줍니다. 직접 다커 풀 hello world 커맨드를 실행한 다음에 run 명령어를 실행해 줘도 됩니다. 이후에 다커 images 커맨드를 다시 실행을 해보면 로컬 저장소에 저장된 hello world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hello 메시지 이후부터가 hello world 이미지가 실행된 모습입니다. 다커는 다커 허브를 통해서 이미지를 공유하는 생태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서치 커맨드로 다커 허브에서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분투 OS나 프로그램 이름을 가진 공식 이미지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용자들이 만들어서 공개한 이미지들입니다. 우분투 공식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이미지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앞서 받은 헬로 월드와 현재 받은 우분투 두 개의 이미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생성한 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시에는 몇 가지 옵션을 줄 수 있는데요. I 옵션은 상호 입출력이 가능해 주도록 합니다. T 옵션은 TTY를 활성화시켜서 배쉬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행하면 이제 내 OS와는 완전히 분리된 더커의 가상화된 우분투 이미지 공간에서 실행될 것입니다. 프롬프트가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 가지를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ls 명령어를 실행해 볼까요? 분명히 내 우분투 OS 공간과는 다른 환경이 보일 겁니다.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설치도 가능합니다. 종료를 하면 이미지 실행을 정지시키고 내 OS의 프롬프트로 돌아올 것입니다. docker ps 명령어로 모든 컨테이너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A 옵션을 이용하면 정지된 이미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 이름은 run 시 직접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지정해 주지 않으면 다커가 자동으로 이름을 생성해서 지정해 줍니다. 정지된 이미지를 재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아이디를 사용해도 되고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ps 명령어로 확인해 보면 해당하는 이미지가 정지되었던 이미지가 스타트 명령어로
실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지 이름을 사용해서 정지를 시킨 다음에 상태를 확인해 보면 해당 이미지가 정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다커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커 파일은 다커 이미지 설정 파일입니다. 설정된 내용대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먼저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한 다음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다커 파일을 편집해서 생성할 이미지 내용을 작성하고 저장을 합니다. 다커 파일을 작성했으면 빌드 명령어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T 옵션은 이미지 이름과 태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설정하면 태그는 latest로 설정될 것입니다. 생성한 이미지 이름으로 쉘을 실행을 하면 실행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목록에서도 생성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커 파일 작성 시 몇 가지 키워드를 보면 from은 어떤 이미지를 기반으로 할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커 이미지는 기존에 만들어진 이미지를 기반으로 생성합니다. run은 쉘 스크립트 혹은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이미지 생성 중에는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가 없죠. apt-get install 명령에는 y 옵션을 사용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다커 파일에는 인스톨 명령어가 없어서 해당하는 옵션을 사용한 예는 없네요. 커맨드는 컨테이너가 시작되었을 때 실행할 실행 파일 또는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workdir은 커맨드에서 설정한 실행 파일이 실행될 디렉터리를 나타냅니다. expose는 호스트와 연결할 포트 번호입니다. 그렇다면 다커와 같은 컨테이너는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구성될까요? 리눅스 컨테이너 기술을 기반으로 최근 가상화 기술 트렌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는 기존 가상 머신의 하이퍼바이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이퍼바이저는 OS와 커널이 통째로 가상화되는 반면 컨테이너는 간단하게 파일 시스템의 가상화만을 구성해서 동작됩니다. 컨테이너는 호스트 PC에 커널을 공유하면서 기존의 가상화 프로그램과는 달리 비교적 적은 메모리 사용량과 오버헤드를 가집니다. 성능을 비교해보면 실제 하드웨어인 것처럼 에뮬레이션하는 가상 머신과는 달리 컨테이너는 호스트 PC의 자원을 아이솔레이션된 상태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상 머신에 비해 성능 저하가 감소합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기술의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리눅스의 C그룹스와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에서도 제공해주는 기술들이죠. 먼저 C그룹스는 컨트롤 그룹스로 자원에 대한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리눅스 커널 기능입니다. 메모리나 CPU, I/O, 네트워크 및 여러 디바이스 리소스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내에서 실행되는 여러 프로세스들은 하위 시스템을 가지는 계층 그룹으로 나뉘어 수행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이 CPU를 더 많이 차지할 것인지, 얼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할 것인지, 네트워크 우선순위는 어떻게 줄 것인지, 리소스를 할당하거나 제한하고 사용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측정하는 커널 메커니즘입니다. 이를 통해서 컨테이너에서는 리소스 할당량을 제한해 줍니다.
VM에는 각 게스트 머신별로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서로가 충돌하지 않도록 해주죠. 리눅스 커널에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네임스페이스 기능이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하드웨어 리소스 레벨의 가상화가 아니라 단지 아이솔레이션된 환경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파일 시스템 마운트를 통해서 독립적인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PID 프로세스로 독립적인 프로세스 공간을 할당받습니다. 넷 네트워크로 네임스페이스 간 네트워크 충돌을 방지하고 호스트 네임으로 독립적인 호스트 이름과 도메인 이름으로 구분됩니다. IPC를 통해서 프로세스 간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고 유저 아이디로 독립적인 사용자 할당이 가능합니다. 유니온 마운트는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을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마운트 해주는 기능입니다. 하위 파일 시스템에 대한 쓰기 작업은 copy on write 전략에 따라서 복사본을 생성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원본 파일 시스템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두 파일 시스템에 동일한 파일이 있다면 통합된 파일 시스템의 파일을 오버레이 합니다. 유니온 마운트를 지원해주는 파일 시스템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Advanced Union File System은 초기의 유니온 파일 시스템을 개선해서 신뢰성과 성능을 개선하고 Writable Branch Balancing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실제 정식 버전의 리눅스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버레이 파일 시스템은 현재 대부분의 리눅스 커널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일 시스템 버전입니다. 컨테이너는 유니온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동작하고 오버레이되는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현됩니다. 유니온 파일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하위 레이어에는 읽기 전용이고 쓰기 작업은 상위 레이어로 복사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실행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AUFS는 더커 컨테이너에서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스토리지 드라이버입니다. 효율적으로 스토리지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죠. 리눅스 정식 배포판에는 AUFS를 지원하지 않지만 더커에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각각의 이미지 레이어로부터 파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별로 개별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고 안정적입니다. 컨테이너에서 파일을 삭제를 하더라도 이미지의 리드 오니 레이어인 베이스 레이어의 원본 파일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더커는 가장 잘 알려진 컨테이너 플랫폼이죠. 더커는 소프트웨어 실행에 필요한 모든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코드라든지 런타임, 시스템 도구, 시스템 라이브러리 등 서버에 설치되는 무엇이든지 이미지화해서 가상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커는 0.9 버전부터 기존의 LXC, 리눅스 컨테이너 등을 통한 추상화된 가상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눅스 커널이 제공하는 가상화 기능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브 컨테이너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커가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가장 유명하기는 하지만 이 외에도 다른 플랫폼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커가 등장하기 전에도 리눅스의 C 그룹스와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한 LXC가 있었고 구글에서도 직접 Let me contain that for you 라고 하는 LMC 파일이라는 오픈소스 컨테이너 기술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더커는 LXC를 기반으로 시작해서 0.9 버전 이후부터 자체적인 라이브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코어 OS에서는 도커가 너무 커져서 단순성을 잃어버렸음을 지적하면서
로켓, RKT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싱귤레러티는 루트 권한 없이 컨테이너를 실행, 성능 등이 가능하고 성능 저하 없이 컨테이너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더커 엔진의 경우 더커 데몬에서 각 컨테이너들을 독립적으로 구동시킵니다. 중앙 집중 형태의 데몬에 의해서 각각의 컨테이너가 관리되기 때문에 더커 데몬이 죽어버리면 컨테이너도 동작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로켓 같은 RK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앙 집중식의 데몬 없이 동작이 가능하고, 싱귤레러티는 좀 더 낮은 수준의 아이솔레이션 기술로 각 컨테이너들이 특정 데몬에 종속되어서 구동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를 배포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여러 컨테이너의 배포 과정을 최적화하고 자동화해줍니다. 컨테이너는 가상화 목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유용한데요.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실제 기업의 워크로드로 전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엔터프라이즈급 규모의 컨테이너를 구동할 수 있는 기업을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도 많은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비즈니스 기능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마다 별도의 서버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 조직에서 각 서비스를 개발할 때 효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기업에서는 회사 전체에 사용 가능한 하나의 모노리틱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을 했었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 개발 방식은 서비스 개발에 대해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고 개발 속도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로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회사의 각 팀에서 각 서비스에 대한 개발과 운영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조직 구조가 잘 구성되고 데브옵스와 같은 협업에 의한 개발 과정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배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죠. 데브옵스는 개발팀이 개발과 배포, 운영을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컨테이너는 이러한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손쉽게 운영 및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관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는 확장성이 있어서 매우 뛰어납니다. 필요한 기능만 묶어서 패키징도 가능하고 가상 머신에 비해서 크기가 훨씬 작고 효율적입니다. 컨테이너를 소규모로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대규모로 컨테이너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몇 가지 고민이 필요한데요. 컨테이너 스케줄링과 같이 컨테이너를 적절한 서버에 배포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 사이에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하에 대한 적절한 밸런싱도 필요하죠. 그리고 기업의 워크로드에 따라서 자동 스케일링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데브옵스와 같은 효율적인 협업에 의한 개발 환경과 배포를 위해서 기본 플랫폼으로 사용도 가능해야 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능도 제공을 해줘야 하죠. 컨테이너와 호스트 수가 증가하게 되면 배포와 관리, 자동화를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오케스트레이션은 자동 배포 기능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를 자동 배치하거나 복제를 할 수도 있고, 컨테이너 그룹에 대한 로드 밸런싱도 해주고, 실패한 컨테이너의 장애를 복구시켜 주거나 컨테이너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면서 확장 축소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여러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이 많이 있고, 다커 기반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로 쿠버네티스와 다커 스웜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개발한 쿠버네티스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 중 하나입니다.
VM 환경을 비롯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동작될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죠. 특히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 솔루션으로 많은 회사들이 직접 사용하면서 기여를 많이 하면서 안정화되어 현재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리젠탈 스케일링으로 쉽게 커맨드 라인 명령어만으로 설정을 변경하거나 컨테이너를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롤백 롤아웃 기능으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단을 하지 않고 배포를 하거나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특정 버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셀프 힐링 기능으로 컨테이너 상태를 파악해서 재시작을 시키거나 관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다커 스웜은 여러 개의 다커 호스트를 함께 클러스터링해서 단일 가상의 다커 호스트를 생성해 줍니다. 호스트 OS에 에이전트만 설치하면 간단하게 작동하고 설정이 쉽습니다. 그리고 다커 명령어와 컴포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아파치의 메소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의 물리적 시스템으로 확장 가능해서 하둡이나 스파크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동시에 클러스터 환경에서 리소스 공유와 분리를 통해서 자원의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파드는 쿠버네티스의 가장 기본 실행 단위입니다. 쿠버네티스 객체 모델 중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간단한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드는 애플리케이션 단일 인스턴스로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구성될 수도 있고 리소스를 공유하는 몇 개의 컨테이너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스케줄러는 노드가 할당되지 않은 새로 생성된 파드를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모든 파드에 대해서 해당 파드가 실행될 최상의 노드를 찾고 배치를 결정합니다. 디스크 볼륨 필터와 리소스 필터를 이용해서 생성된 파드에 노드가 지원 가능한지 충분한 리소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파드를 배포할 때 사용자가 특정 노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직접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커 스웜은 다커 컨테이너를 위한 클러스터링, 스케줄링 툴로 여러 개의 서버와 컨테이너를 관리해 줍니다. 다커 스웜은 더커와 별도로 개발되었지만 더커 1.12 버전부터 스웜 모드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더커에 이미 모든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툴을 설치할 필요 없이 더커 명령어와 컴포즈를 그대로 사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만들면 컨테이너를 균등하게 워커 노드에 배포하는 스케줄링 작업을 하고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지원해서 여러 노드에 분산된 컨테이너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디스커버리 할 수 있는 자체 DNS 서버를 가지고 있고 컨테이너를 생성하면 서비스명과 도메인을 등록합니다. 서비스를 새로운 이미지로 업데이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차례대로 업데이트하는 롤링 업데이트를 통해서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작업의 개수와 업데이트 간격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실행 중인지 상태 체크도 가능합니다. 각각의 오케스트레이터 플랫폼들은 고유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주로 쉽게 사용하기 위한 중소형 규모의 일반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커 스웜을 주로 사용을 하고 복잡한 설정이 필요하면서 수천 개까지 서버 확장과 세밀한 관리 기능이 필요하다면 쿠버네티스를 적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초대형 규모의 일반적으로 검증된 툴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메소스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와 조직 단체에서 다커 컨테이너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운영 환경이나 특히 성능이 매우 중요한 고밀도 프로세싱 환경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실 더커의 레이어드된 파일 시스템은 아무래도 읽기 쓰기 작업에 있어서 성능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여러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네트워크 성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더커 컨테이너 구조상 불가피한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컨테이너는 패키지나 라이브러리 인출성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배포 버전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이러한 컨테이너의 장점을 잘 살리고 성능 저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환경을 위한 컨테이너들도 오픈소스로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은 슈퍼컴퓨터나 컴퓨터 클러스터를 사용해서 주로 테라플러스 이상의 규모로 구축됩니다. 특히 병렬 컴퓨팅 기반의 HPC는 분산 환경을 기반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여러 컴포넌트 및 라이브러리들의 인출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고 재활성이라든지 모빌리티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더커와 같은 컨테이너가 해결을 해줄 수는 있지만 HPC 관점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개념 기반의 빠른 확장성을 제공해주는 컨테이너 개념과는 잘 맞지 않는데요. 보안적인 우려사항도 있었습니다. 다커 애플리케이션은 실행을 위해 루트 특권을 부여하는데요. 고성능 컴퓨팅에서는 이러한 보안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능적인 이슈들과 워크로드 매니저와 통합하는데도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2015년 사이랩스에서 싱귤러 에러티를 공급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초기 도커는 HPC 사용 사례를 지원하지 않았고 컨테이너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면서 여러 연구자들은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결과물을 더커 허브에 공유를 했지만 더커는 HPC 상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았던 거죠. 싱귤러 에러티는 HPC 시스템에서 컨테이너를 구동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안되었습니다. 싱귤러 에러티는 더커 기반 없이 더커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고 최상위 사용자 권한도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싱귤러 에러티 컨테이너에는 소프트웨어와 라이브러리, 데이터와 함께 연산 워크플로우 전체를 담을 수 있는데요. 즉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을 통째로 패키지화하면서 컨테이너의 경량화와 VM의 이식성의 장점을 잘 살렸습니다. 싱귤러 에러티 패키지를 통해서 각 사용자 그룹이 원하는 특정 환경을 구현하는 게 훨씬 쉬워지고 특히 여러 특수 환경 구현도 어렵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서비스 기반 컴퓨팅에 대한 기업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쿠버네티스와 통합도 진행하였죠. 특히 분산 병렬 처리에서는 정보 교환을 위한 메시지 전달 인터페이스 지원이 매우 중요한데요. HPC 컨테이너는 기존 MPI 환경과 쉽게 통합되어서 기존의 워크플로우와 통합도 용이합니다. 또 다른 HPC 컨테이너인 시프터는 대부분의 더커 애플리케이션들의 변환 작업을 거쳐서 HPC에서 구동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들이 유저 프로세스로 동작될 수 있도록 루트 디렉토리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묶어주는데요. 시프터 컨테이너와 애플리케이션들은 HPC 스케줄러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 가능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나 개발 환경에서 유용하기는 한데요. 굳이 HPC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변환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많이 유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알 라모스 공인연구에서 개발한 찰 클라우드는 고성능의 빅데이터 분야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는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이는 고성능 컴퓨팅의 종속성 문제를 발생시키죠. 이에 찰 클라우드는
사용자 정의 소프트웨어 스택을 패키지해서 이미지화할 수 있습니다. 더커 이미지를 기반으로 HPC에서 독립적인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으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차비 클라우드는 심플한 코드로 매우 가볍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컨테이너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오픈소스 기반의 컨테이너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더커나 쿠버네티스를 포함해서 여러 오픈소스로 공개된 컨테이너 플랫폼들은 현재 기업이나 연구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최근 가상화 분야와 빅데이터 분야, 분산 병렬 기반의 고성능 컴퓨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컨테이너 기반 기술로 사용해서 구축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술 트렌드를 확인하며 아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들을 적용해서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기관이나 여러 개발자, 기여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초기에는 많은 버그와 부족한 문서들로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함께 완성해 가면서 보다 강력한 소프트웨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기업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다뤄본 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적용해보고 실제 프로젝트를 구현해 보면서 완성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습니다.